자, 이어서 미국의 내용을 국내로 한번 연결을 하고 또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네, 파월 의장의 이제 의회 발언을 앞두고 시장은 하락을 했다라고 좀 올려주셨는데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보자면요. 자,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차분해졌죠. 바로 전날 국내 시장도 좋았고요.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좋은 내용만 제가 어제 아침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좋았고요. 저것도 좋았고요. 이것도 좋았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만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높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나타냈었는데 하루 만에 굉장히 차분해졌죠. 굉장히 이성적이랬고요. 파월 연준 의장 청문회를 앞두고 좀 보수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한 번 더 바라보자 이런 움직임이 어제 미국 시장에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은 좋았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글로벌 경기의 바로 미터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98.57에서 98.53으로 역시 이제 이 경기 선행지수도 OECD 경기 선행지수도 100 이상이면 이 경기가 한마디로 발전하고 있고요. 100 이하면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98.53이기 때문에 100을 하회했죠.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둔화폭은 0.04,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둔화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경기가 침체되는 게 오래될까봐를 걱정하는 거지 조금의 경기 침체는 도리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확 뛰어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다시 또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소폭, 그러니까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을 정도로는 경기가 후퇴했으면 좋겠다가 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소폭 하회하고 있다, 100을 하회하고 있다, 이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특히 98.47에서 98.45로 0.02만큼이 위축이 됐습니다. 글로벌보다 더 위축이 작았죠. 위축 정도가.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한국도 98.27에서 98.11 정도이기 때문에 신흥국도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표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제 금리와 달러가 영향을 더 많이 줬는데 금리가 또 강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결론은. 근데 여기에다가 기술주도 상승이 좋았거든요. 장 초반에 애플이 앞장섰습니다. 어제는 애플 결론적으로 1.85% 상승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상향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서비스 부문 성장을 이유로 인해서 매수 의견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시장이 더 많이 상승을 했어야 되고 어제의 상승을 오늘도, 그러니까 그제의 상승을 어제 밤에도 이어갔어야 되는데 상승을 이어가지를 못했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을 했고 이 상승 폭도 확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물이 출회됐고 당연히 채권 금리 상승했고 매물 출회된다. 기술주 매물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이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하락했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유를 붙였죠. 이 연준 의장 발언을 기다리면서 좀 걱정하기도 하고 한 발짝 떨어지고 싶기도 했었는데 마침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상승했던 종목들 애플 말고도 좀 살펴본다라면은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일부 정유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엑슨모빌이나 세브론 같은 종목들이 1% 아래로 해서 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졌고요. 어제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일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셀 업체도 좋았지만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한 2차전지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테슬라가 수요 증대를 위해서 고급 모델 X와
그리고 S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페러리가 테슬라 대신 전기차 부문 탑픽으로 대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좋은 내용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탑픽을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겹치면서 한 2%대의 그런 하락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적으로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러셀이 사실 다우는 강보합입니다. 0.12% 상승이고요. 나스닥은 0.11% 하락입니다. 약보합이죠. S&P는 0.07% 상승, 강보합이. 그러니까 사실 이 대표 세 지수가 다 보합인데 이 중소형 지수가 러셀인데 러셀 2000인데 러셀 지수의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러셀이 1.48%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 이 부분을 좀 끌고 와 보면 물론 이제 나스닥과 사실 러셀이 좀 비슷해야지 좀 더 맞긴 한데 러셀이 하락이 좀 컸다. 국내에서도 중소형주가 오늘은 좀 부진할 가능성, 특히 기술주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러셀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 상승하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특징적인 게 달러원 환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 1200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298원 20전으로 1원 상승했거든요. 국내 증시로 보면 1원 정도 상승입니다. 환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채권 금리가 확 상승하고 뭐 기술주가 크게 조정 나오고 추세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제 하루 정도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큰 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환율을 놓고 본다라면 이 매도의 연속성, 차익 실현의 연속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좀 기술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기술주가 오늘 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 국내랑 조금만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국내 지수 놓고 본다라면은 환율과 지수 좀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사실 좀 아쉽죠. 어제 분위기 보면 오늘까지는 내일 데이지북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파월 의장 발언 아직 안 나왔는데 걱정하는 거죠. 이 연준 위원들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았었고 최근에 좀 완화적인 발언들이 있었지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어제의 분위기를 세게 끌고 가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크게 조정 나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환율과 지수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국내 뭐 주식시장 말고 채권시장 놓고 보면 채권 금리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 채권시장은 아직까지 다시 한번 좀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겠지만 채권 금리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국내에서도 일부 좀 나올 수 있는데 기술주들 특히 최근에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기술주들은 하락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기보다는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오늘은 눈치 보는 날이기 때문에 이 눈치 보는 날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 최근에 상승률이 높았던 2차 전지나 반도체 뭐 이런 장비나 뭐 소재주 같은 종목들 최근에 상승률이 좀 좋았죠. 일부 바이오주도 그렇고요. 이런 기술주 중에서 최근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좀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지수는 큰 변동이 없고 파월 의장의 입을 좀 기다리는 모습으로 지수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종목별 등락이 지금 예측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봐야 될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정유주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사실은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았었는데 투심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좀 연결시켜보는 이 모습이 오늘 연결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튀르키예 지진과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뭐 두바이유는 더 올라갔고요. WTI도 80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 국제 유가 올라가면 우선 투심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 좀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부분에도 포커스를 또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이기도 하고요. 화학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 다 좀 좋은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테슬라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위기를 살짝 다운시킬 수는 있지만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에 사실은 담고 가야 된다라는 건 뭐 외국인이든 국내 기관이든 사실은 맞죠. 지금 2차 전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근데 2차 전지를 놓고 보더라도 빼고 보더라도 정유주는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또 경기 부양을 합니다. 경기 부양 굉장히 적극적인 23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중국 경기 부양한다 그럼 정유주도 좋고 화학주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은 우선 2차 전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정유와 화학이 최근에 분위기가 다 살아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정유주들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런 국제 유가의 흐름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도 $80 넘었죠. 좀 더 SK이노베이션 관련해가지고 종목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4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정유와 화학이 투심이 좋아지고 있고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제 마진하고 국제 유가는 최근에 호조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4분기 영업 실적이 6,833억 원 흑자 아니고 적자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1,500억 이상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환율도 급락했고요. 재고 관련 손실이 6,200억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정제 마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고 정유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최근에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도 매출액은 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 사업부인 SK온 같은 배터리 회사인 SK온 같은 경우는 신규 공장이 많아지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신규 공장에 들어가는 이런 이 셋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적자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수준을 육박하고 있고요. BEP는 한 4에서 $5 정도 되는데 정제 마진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부분들, 중국 경제,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지만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투심이 좋다라는데 또 한 가지 이 가산점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입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정유와 배터리가 부진하면서 적자가 컸는데 정유는 지금 정제 마진 좋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좋기 때문에 이 정유 부분은 적자가 4분기보다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은 신규 공장에 이 셋업 비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적자가 확대가 됐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자는 줄어들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23년도에 배터리 부문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또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ESG 쪽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이 SK이노베이션이 원래는 이제 석유화학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산의 70%를 이제 그린 에너지 쪽으로, 그린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걸 좀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동안 어쨌든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변화일까? 이런 두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해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사님? 우선 주식은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이 오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숫자가 중요한데요. 근데 기간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모멘텀에 주식이 움직이는 기간이 훨씬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러면 새로운 걸 잘 시작하는 좀 혁신의 방점을 많이 찍어주는 기업입니다. 다른 정유사들보다도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앞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G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점을 줘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2년도 6월 달 고점이 24만 6천 원이고요. 이 정제 마진도 국제 유가도 떨어졌고요. 2차 전지도 조금씩 부진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22년도 초에 27만 5천 원 정도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락이 거의 이평선들로 잘 모여 있고요. 거의 바닥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우선 목표가 한 19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9만 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린 사업과 관련해서 전환되는 이런 재료,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로 좀 해석을 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반영해서 단기 1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